루이스 구조 그리기와 관련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주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TBP라고 합니다. TBP. 저 보이시죠? TBP. 자, 얘는 그 어떤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뭘 줄인 거냐?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라는 말을 요 말을 줄인 건데, 여기서 그 이제 앞 이니셜 짜잔, 얘를 따가지고 저렇게 이제 TBP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삼각 쌍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TBP, 우리말 번역은 삼각 쌍뿔. 요게 다른 어떤 루이스 구조들에 비해서 아주 독특함을 갖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이런 것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건데, 바로 여기에 PF5, 요걸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뭐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원소가 5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딱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옥텟을 만족하겠어요? 만족하지 않겠어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우선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 원소를 표현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 원소는 누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인이겠죠.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지를 표현해야 돼요. 자, 이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15족 원소이므로 최외곽 전자가 5개입니다. 그럼 주변의 최외곽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리는 거지. 자, 여기 이제 누구를 결합시키냐면 바로 이제 플러린을 결합을 시켜요. 자, 그럼 이제 플러린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얘는 7개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바로 인과 플러린을 이압하고 이렇게 시그마 결합 혹은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키면 끝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플러린은 옥텟을 만족해요, 안 해요? 이 녀석은 옥텟을 만족하죠. 그래서 할로젠 같은 경우는 중심 원소에 저런 식으로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플러린을 또 이런 식으로 짜잔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PF5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요 중심 원소인 요 녀석의 그 입체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녀석의 입체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입체수가 5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시그마 그램만 5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입체수는 여기서 5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이제 입체 구조를 조금 예상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간 해왔던 VSEPR, 짜잔, 이걸 한번 적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VSEPR 어떻게 되느냐? 자, 이늘 짠 이게 그려놓고 이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단 말이에요. 5개. 그럼 저 VSEPR이라고 하는 건 저 전자쌍들끼리 서로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서로 거리가 멀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자쌍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5.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각 결합선에다가 저 말단 원소인 플러린을 채우지 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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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저렇게 채운다.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이제 기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있는 얘들끼리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지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요 플러린 요 3개가
짜잔. 이런 식으로 어떤 평면 구조를 이루는데 이 평면을 편의상 XY 평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XY 평면. 거기에 저 플러린 3개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2개의 플러린이 요 XY 평면의 수직이 되도록 바로 G축 방향으로 나머지 2개의 플러린이 결합해 있는 것 같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는 이제 직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직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요 놈하고 요 놈,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의 관계는 직각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결합선들끼리는 서로 거리가 멀어지려면 각도가 몇 도인 게 좋겠어요? 바로 요 사이에서는 120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20도.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잘 생각해 보면 이 루이스 구조만 딱 그려봤을 때 이 녀석 되게 신기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신기하죠,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 지금껏 보지 못한 최초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자,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초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장 이상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아무리 이상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각도가 몇 가지죠? 각도가 2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잘 보시면 얘는 2가지 결합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가지 결합각이 나타난다 라고 할 때 저게 뭐 대수냐 라고 싶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요거? 이거 기억납니까? 이때 결합각이 다 몇 도였어요? 다 109.5도였죠? 자, 나머지들도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긴 구조. 여기서 각도 몇 도였어요? 120도죠? 나머지 각도도 각도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온 김에 간단한 또 다른 예시 하나 그려볼까요?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걸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앞에서 그려보진 않았는데 저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 우리 형규 글씨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 좋아. 자, 제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우선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중심원자부터 골라줘야 되겠죠? 자, 중심원자 누가 돼야 되겠어요? 황. 자, 그러면 중심원소의 그 전김성도가 작은 황을 중심원소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주변에 이 녀석의 최외곽전자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황 주변에는 최외곽전자가 6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린이 결합을 하는데 플러린은 또 결합선, 최외곽전자가 몇 개예요? 7개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여기서도 황하고 플러린을 이압하고 단일결합으로 연결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결합할 플러린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플러린을
결합시키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S-EPR을 적용해보자. 그럼 얘 루이스 구조, 이게 루이스 구조로부터 입체 구조 어떻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결합선끼리 최대한 뭐하도록? 저 결합선끼리 최대한 멀어지도록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에 빵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향으로 저 플러린들을 쭉 배치시켜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플러린들이 어떻게 배치가 될 거냐? 여기 이렇게 배치들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황을 중심으로 말단 원소들인 요 플러린들을 이제 가상적인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어떤 구조가 나올 거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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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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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예! 내가 방금 뭐 성공했죠? 뭐라고? 내가 방금 뭐 성공했죠? 내 그리는 거 잘 안 봤구나. 내 진짜. 내가 방금 뭐 성공했잖아. 그렇지! 오, 그렇지, 회장님. 그렇지. 뭐 성공했다고? 이거 한 붓 그리기 됩니다, 이거. 한 붓 그리기. 이거.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한 붓 그리기. 역시 회장님, 좋았어. 자, 그래서 이 한 붓 그리기로 성공한 요 입체 구조, 그러니까 입체 배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바로 정팔면체가 되겠습니다. 팔면체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팔면체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옥타히드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면체 구조를 옥타히드럴이라고 한다라는 말 정도는 또 알아두시고요. 자, 이럴 때는 사실은 저 TBP 구조보다 이 경우 결합선이 더 많잖아요. 결합선이 더 많지만 이게 VS-EPR을 적용해서 결합선들끼리 거리가 최대한 멀어지려면 이수 어쩔 수 없이 이 각도 몇 도예요? 직각이죠. 여기 몇 도예요? 직각이죠. 여기도 몇 도예요? 다 직각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결합선이 더 많아도 어떻게 된다? 결합각들이 다 한 종류만 나타난다고. 여기서도 결합각이 한 종류죠. 여기서도 결합각이 한 종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 주변에 똑같은 게 아니라 막 다 여러 다른 것들이 붙어 있다. 만약에 뭐 어디는 염소고 어디는 브로민이고 막 이상하게 붙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칭성이 깨지기 때문에 당연히 결합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한 것들이 붙어서 대칭적 구조를 이루는 데에도 최대한 예쁘게 그려 놓았는데도 결합각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두 가지 결합각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결합이 나타납니다. 그 두 종류의 결합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가 이쿼토리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쿼토리얼이라는 말을 쓰고 번역은 뭐라고 하느냐? 번역은 뭐라고 하느냐? 조시, 요거 이제 번역은 이쿼토리얼. 동등하다. 그건 이퀄이고요. 이퀄이고 이건 이쿼토리얼. 번역이 바로 적도라고 이상하게 번역합니다. 왜 난데없는 적도냐? 그 적도라고 하면 그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거 적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도 영어로 뭐라고요? 적도 영어로. 역시 제시. 제시 영어도 잘. 자, 적도를 영어로
이쿠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이쿠에이터.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적도를 영어로 이쿠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녀석의 형용사형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 이름 중에도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라는 뜻의 나라가 있거든요. 에쿠아도르요. 에쿠아도르. 예. 에쿠아도르가 그 나라가 스페인어인가 포르투갈어 뭐 스페인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이쿠에이터를 아마 스페인어로 쓰면 에쿠아도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종 쓰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코토리얼이라고 하는 결합은 뭐냐면 바로 저 구조에서 x, y 평면 방향의 세개 PF 결합. 얘네들을 이코토리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거.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 세 개 플러린, 보이시죠? 요 세 개 플러린 사이를 어떻게 EQ, 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EQ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플러린 결합 있죠. 그럼 얘 둘은 사실은 요 놈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120도, 120도인데 요거는 상황이 다르니까 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두 번째 엑시얼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엑시얼은 우리말 번역 축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로 저 나머지 지축으로 향하고 있는 두 플러린 결합에다가 AX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뭐 엑시얼 결합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이코토리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가 각도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결합의 종류도 두 종류다 라는 것을 꾹꾹 명심해 두시기 바란다. 뭐만 알겠죠? 그렇다면 결합의 종류가 두 종류라는 얘기는 이 두 결합의 결합 세기 혹은 결합 에너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지. 했더니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봐. 여기에 있는 인하고 플러린 요 사이에 요 이코토리얼 결합 길이는 얼마로 나오냐면 154 피코미터.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저 정도로 측정이 되더이다. 무슨 말 알겠죠? 154 피코미터. 뭐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저 엑시얼 결합 길이도 사람들이 측정을 했겠지. 그 측정한 결과는 놀라웠게도 157 피코미터. 157 피코미터. 회장님 신기하죠? 네이틸이 신기하죠? 네이틸이 신기하죠? 그래. 네이틸이 반응이 좀 느려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형규 엄청 귀여워요. 형규 엄청 완전 사랑스러워요, 형규. 와, 진짜.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아니 됐어요. 신기하지 마. 괜찮아. 뭐 사나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나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자 어쨌건 완전 사랑스럽다는 거.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측정을 했더니 뭐 이게 결합기를 자로 쟀나 보지 뭐 하겠어요? 자로 쟀더니 이 정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여기 붙어 있는 P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P 어떻게 읽는다고? 피코 뜻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피코미터 쓴 건데
오, 그러면 생각해봐. 똑같은 인플러린이라고 생각한 거 했는데 결합 길이가 다르다? 이 말은 양쪽 결합이 다른 결합이란 얘기예요? 동등한 결합이란 얘기예요? 요 양쪽 결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짧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조금 더 좀 센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 결합이 조금 센가 보다. 반면에 좀 길다. 그럼 긴 거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야가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뭐라고? 마이너스 16승 접두사는 없습니다. 네. 접두사 항상 그 세 자리씩 끊어서. 네, 그렇죠. 자, 어쨌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얘는 좀 강한가 보네. 얘는 좀 약한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좀 강하고 요 약하고 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90도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90도 반발 이론. 90도 반발 이론. 자, 이 90도 반발 이론은 사실 얘는 야매입니다. 야매. 야매란 말 알죠? 야매. 야매. 이게 야매가 이게 좀 족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건 뭐 설명은 드릴 건데 이 90도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물리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90도 반발 이론은 이렇다고 하자라고 하면 그냥 설명이 될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별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BP 구조를 설명하는데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화학책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소개할 때도 야매다 그리고 소개를 해요. 이게 별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근거는 없는데 이게 설명이 잘 돼서 이제 뭐 지금껏 이제 뭐 살아남아 있는 내용인데, 자, 뭐냐면 이겁니다. 전자쌍끼리 서로 90도, 전자쌍끼리 서로 90도이면 그들 사이의 청력이 매우 커지고 불완전해진다. 라는 것이 바로 90도 반발 이론입니다. 언뜻 보면 뭐 되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제가 근거가 없는 이유는 왜 90도냐는 거예요. 뭐 89도는 안 돼? 91도는 안 돼? 뭐 120도 안 돼? 뭐 180도는 왜 안 돼? 등등등 다른 여러 각도들이 있는데 왜 하필 90도를 언급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90도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야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쟤를 인정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설명이 돼서 이제 뭐냐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자, 저기 보시면 PF 이코토리얼 요 결합은 두 개의 PF 엑시얼 결합. 얘들과 90도 관계죠. 맞나요? 맞죠? 자, 어떻게 90도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이코토리얼 결합이랑 90도 관계에 있는 거는 요놈이겠죠. 알겠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쓴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PF 엑시얼 얘네는 몇 개의
결합들과 90도 관계입니까? 바로 세 개의 PF 이코토리얼 결합과 90도 관계죠. 바로 요거 누구랑 90도냐면 얘하고 다 90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90도 관계가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나요? 90도 관계가 보시다시피 여기서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럼 90도 관계가 나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0도 관계가 더 많은 이 액시얼이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녀석의 물리적인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게 90도 반발 이론인데 이게 약간 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 됐죠? 여기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준다. 지우자. 아, 1 됐고 2. 자, 2. 저 중심 원소 의 중심 원소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우리말 번역?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우리말 번역?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우리말 번역? 혼성 오비탈이 있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었죠. 조씨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방금 조씨? 그래? 알겠습니다. 자, 저 경우 저 인의 혼성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에너지 상태고요. 좋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그러면 저 인의 최외곽 전자 배치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의 최외곽 전자 배치. 그러면 저 요런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하는 거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저기 창원에서 저 수업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꼭 봐야 되는데 형들 다 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이티리 다 봤어요? 다는 못 봤고 전 거까지 봤어요. 진짜로요? 꼭 해야 되겠죠? 전전 거면 꽤 많이 지죠, 전 거. 그래요. 조씨도 다 봐야 되겠죠? 특히 회장님, 오비탈 전자 배치 해야 되는데 왜 안 한 거야? 그래. 가만 있어봐. 오늘 설 연휴라서 애들이 잘 안 온 건가? 오늘 연휴 끝났는데 아직 안 온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안 온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잘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수업 끝나고 내 수원 집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와, 오늘 거제도에서 수원행 버스가 다 매진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거제도 수원의 버스가 널널해요. 그냥 타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석 매진이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오늘까지 놀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냥 제때제때 올라가지 왜 오늘까지 놀고 난리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차를 이상하게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차가 이 거제도에서 저기 대전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로 갈아타서 수원까지 가야 돼. 매우 귀찮아졌어요. 정말 싫어. 정말 싫어. 그럼 몇 시간이야? 그러면 뭐 계산해 보니까 한 2시간이 더 걸려. 회장님 막 너무 가슴 아프지, 그지? 진짜. 놀았으면 빨리빨리 사람 제때 집에 가야지. 진짜. 난 집에도 잘 못 가게.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럼 이제 회장님은 이번에 연휴 때 뭐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 댁 수요일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여관께서는 어디 갔다 왔어요? 야, 제가 집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자, 요거.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중심 원자의 혼성 구조. 자, 잘 봐. 그래서 내가 방금도 뭐라 그랬어? 이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꼭 공부하라고 했어. 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여기 이제 중심 원소가 인이야, 그지? 인. 자, 그럼 이제 인의 그 최외각 전자 배치는 우선 인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니까 15번이거든. 15번. 그럼 전자를 이제 15개 채우면 되잖아. 그럼 순서대로 한번 채워볼까? 시작. 1s2, 그 다음 2s2, 2p6, 3s2, 3p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전자 다 셈 15개가 되는데 모든 화학 반응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바로 밸런스 오비탈, 바로 원자가 오비탈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전자도 있지만 내부 전자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가정하지는 않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설명해 주면 될 것 같다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다 요 3s2하고 3p3 요 전자 배치를 여기에 그리면 바로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자, 이래서 3s 오비탈 하나하고 3p 오비탈 3개를 이렇게 표시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전자가 몇 개 채워지는 거야? 2개에 3개. 그럼 이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나요? 됐죠? 그래서 뭐 원래 인의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최외각대 5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진 거지.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뭐라 그랬었냐면 바로 설명해야 되는 분자의 SN, SN이 뭐죠? 입체수죠, 입체수. 요거하고 재료 AO 개수. 재료 AO 개수. 자, AO는 뭐 줄임말? 조시, AO 뭐 줄임말? 영어로? 그래. 그래, 잘했어.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원자 오비탈, 어타믹 오비탈, 요 놈하고 그 다음 결과적인 혼성 오비탈 개수, 이 모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지? 혼성 오비탈에서는 이 모두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했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무조건. 네이티리 기억나요? 그럼 지금 잘 봐. 얘 입체수가 뭐야? 얘 입체수가 뭐지? 5. 그러면 여기서 활용될 원자 오비탈도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5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근데 지금 몇 개 그려져 있어? 4개뿐이지.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어? 바로 그때 d 오비탈이 이 혼성화에 참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 그 d 오비탈 뭐가 있었느냐? d 오비탈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5가지. 그럼 5가지 d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5. 이게 원래 이 녀석에 3d 오비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주양자수가 3이니까 3s뿐 아니라 3s, 3p, 3d라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때 전자 배치를 해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d 오비탈에는 전자가 원래부터 있어. 지금은 전자가 비워져 있어. 전자가 비워져 있는 채로 그냥 오비탈의 존재만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저 5가지 d 오비탈의 생김 그리고 걔네들을 부르는 이름 이런 것들 내가 다 외우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오? 기억나요? 아 진짜로요? 그래요? 좋아. 우리 또 우리 마야관께서는 되게 읊어주고 완전 고마워요. 제시 최고. 그래, 좋았어. 그래. 자, 권희 회장님, 디오비탈 5개 이름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그루트 이거 5개까지 기억나요? 그래. 네이티리오 5가지 기억나요? 아, 기억난다고요? 난다. 그래.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XY, YZ, ZX 이런 식으로다가 저기에 있는 3D 오비탈들의 이름들을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때 또 나머지 2개가 누구냐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있고 Z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d 오비탈은 5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p 오비탈 몇 개가 있다고요? p 오비탈 3개가 있고 s 오비탈은 1가지가 있는데 d 오비탈은 5개가 있죠. 그 5개를 어떤 수리적 관습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혼성화에 참여하느냐? 자, 봐요. 입체수가 지금 얼마죠? 입체수가 5잖아요. 5. 그 입체수 5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혼성화가 진행이 되느냐? 바로 가장 안정한 S부터 하나, 둘, 셋, 넷, 5. 짜자자잔. 얘네들이 혼성화에 참여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짜잔, 그 혼성화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색깔을 좀 바꿀까? 짜잔, 이것과 짜잔, 요렇게 5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보조선을 좀 그려주면
오케이. 이 보조선 사이에서 에너지 준위가 딱 결정됩니다. 이때 이제 그리실 때 여기는 1대2가 되도록 여기는 1대1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안 지켜도 되는데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서 결합각이 몇 종류가 나타난다고 했죠? 두 종류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서 혼성 오비탈도 몇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결합각이 두 가지여서 혼성 오비탈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H123 있죠. H123. 얘네들은 누구를 혼성한 것이냐? 바로 요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H4, H5. 얘네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요겁니다. 저겁니다. 좋아. 자,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바로 무엇이 혼성화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결합각이 혼성화를 결정한다. 결합각이 혼성화를 결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각도가 혼성화를 결정한다. 그래서 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었다. 여기 몇 도에? 180도잖아. 그럼 혼성 오비탈 뭐예요? 180도, 180도다. 그럼 혼성 오비탈 뭐예요? SP. 그 다음 120도다. 그럼 혼성 오비탈 뭐예요? SP2. 그 다음에 아까 메테인처럼 여기 109.5도다. 그럼 무슨 혼성? SP3.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도가 있으면 그 각도를 수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혼성 오비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각도가 몇 가지냐고요? 각도가 두 가지니까 혼성화도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결합각과 혼성화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결합각 120도. 뭐 설명을 조금 더 써볼까? 바로 P, F, 이코토리얼 사이의 120도. 자, 저 120도 보이죠? 120도.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저기에 있는 3S, 3PX, 3PY를 이용해 가지고
H1부터 H3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요 H1, 2, 3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H1, 2, 3 혼성 오비탈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바로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을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sp2 혼성 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당연히 H1에서 H3은 3S와 3PX, 3PY 에너지 준위의 평균에 위치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3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3px, 3py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건데 그것의 평균으로 에너지가 결정된다. 이거는 모든 혼성 오비탈들이 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정한 거 하나에 불안정한 게 두 개니까 만들어진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1대2가 되어야지 평균을 딱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P, F, X열 요 사이에는 PF, X열 얘도 PF, X열 결합이죠. PF, X열 결합이죠. 이 둘 사이는 각도가 몇 도예요? 요 둘 사이는 각도가 몇 도예요? 각도가 얘하고 얘 사이 각도요. 180도죠. 엑시얼하고 이코토리얼은 90도인데 엑시얼, 엑시얼끼리는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PF 엑시얼 간 저 180도 요거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된다? 누구를 활용해? 3pz와 dz 제곱 얘를 이용을 해서 바로 저기에 있는 H4, H5 요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요? 저 뭐 저기 뭐 엄마께서 저기 아기들 이렇게 뭐 등하원 시키니까는 뭐 좀 이렇게 뭐 흐뭇해집니까? 왜 형규 뭐 좀 뭐 아기가 있어? 형규 뭐 아기 있어요? 어? 우리 그루트 뭐 베이비 그루트 있어요?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자, 그럼 여러분 혹시 3pz 오비탈, pz 오비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pz 어떻게 생겼어요? 봐봐요. pz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 자, XY 지축에 대해서 이 pz 오비탈은 요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죠? 요게 지금 3pz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축 주변에
전자 밀도가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DZ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허리띠 좋아요. 허리띠 좋다. 네, 허리띠. 자, 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창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어떻게 생겼었냐? 어떻게 그렸냐면 DZ제곱은 자, 이게 Z축이겠죠? XY축이라고 할 때 바로 요렇게 한 다음 우리 조씨 말로는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그런 표현 이제 강사 생활 30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짜자자잔 보이시죠? 이게 바로 DZ제곱 오비탈의 모습이라고요. 됐죠? 근데 이 또한 전자 발견 확률이 어디에 주로 몰려 있어요? 이 또한 전자 발견이 확률이 주로 어디에 몰려 있어요? Z제곱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기하학적 속성상 PZ와 DZ제곱을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G축으로 분포하고 있는 전자 밀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액시얼 결합 두 개는 누구와 누구를 활용해서 PZ제곱하고 DZ제곱을 활용해서 혼성화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둘은 무슨 혼성이라고 부른다? 이 둘은 PD 혼성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잘 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자, 아까 H1, 2, 3도 에너지적으로 누구의 평균이라고 했죠? 요놈하고 요놈의 산술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놈의 에너지는 누구하고 누구의 산술 평균이겠어요? 얘하고 얘 사이에 산술 평균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H1, 2, 3와 H4, 5 둘 중에 어디가 안정하고 어디가 조금 불안하겠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H4, 5는 H1에서 H3 보다 unstable, 조금 불안정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요 둘의 산술 평균이고 이 둘은 요거의 산술 평균이니까 상대적으로 요 H1, 2, 3가 조금 더 안정하고 4, 5가 조금 더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랑 연결되겠어요? 바로 이 세 개는 이코토리얼 결합을 설명해주는 혼성 오비탈일 테니까 이 세 개가 결합력이 약간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 녀석들이 약간 결합력이 세지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 액시얼 결합을 설명해주는 혼성 오비탈이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설명해주는 혼성 오비탈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약간 약해지나 보다. 를 저 혼성 오비탈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d 오비탈들은 뭐 변함 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4개의 남아있는 d 오비탈들은 그대로 에너지 준위가 나타납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혼성화로부터
이코토리얼 결합이 조금 더 안정하고 이쪽이 조금 더 불안정하다. 알겠죠? 그래서 요 sp2 혼성은 이코토리얼을 위한 혼성 오비탈이고 PD 혼성은 엑시얼을 위한 혼성 오비탈이다 라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에 전자를 채워야 돼요. 자, 혼성 오비탈에 전자 채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혼성 오비탈에 전자 채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혼성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는 홀전자를 최대로 많이 전자 배치한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에 전자를 쭈르륵 채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1 했고 2 했고 그 다음에 3 홀 전자를 가장 많이 만드는 전자 배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성 오비탈에서는 S 캐릭터라는 말도 썼었는데 기억나요? S 캐릭터? S 캐릭터가 뭐였어요? 바로 혼성 오비탈에 참여하는 S 오비탈의 기여도 그거를 S 캐릭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들은 당연히 S 캐릭터가 얼마겠어요? PD 혼성은 S 캐릭터가 얼마겠어요? 전혀 없겠죠. 왜냐면 S 오비탈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자, 반면에 H123는 혼성 오비탈을 그러니까 그 H123는 sp2 혼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S 캐릭터를 얼마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33%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혼성화를 결정한다고요? 결합각이 혼성화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결합각이 혼성화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럴 때 각도가 몇 도? 120도고 이럴 때 혼성 오비탈을 sp2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보레인 구조에서 결합각이 120도니까 혼성 오비탈이 sp2라고 말을 했던 것과 TBP에서도 120도 각도가 나타나니까 이코토리얼 결합이 sp2 혼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겠어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같은 말이겠어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논술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보레인에서 120도라 sp2 혼성, 그 다음에 TBP에서 이코토리얼끼리 120도라서 sp2 혼성 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알겠죠? 왜? 무엇이 혼성화를 결정하니까? 결합각.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저 녀석을 설명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sp2 혼성이라고 했죠. 얘네들을 PD 혼성이라고 했죠. 이걸 그냥 뭉뚱 그려서 평균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sp3d 혼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냥 뭉뚱 그려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입체수 5인 TBP 구조에 대해서 sp3d 혼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sp2 혼성하고 PD 혼성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뭐만 알겠죠? 알겠죠? 요것이 이 PF5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성 오비탈 구조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필기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 너무 많이 찍어.